그러니까 킹의 왕이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나 국민 그 백성들은 이제 신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룰 바이 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 국가는 이제 국민이 대변자를 뽑아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치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민의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룰 오브 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근대 국가와 근대 국가를 가르는 딱 하나의 이제 기준점인데 세 가지 형태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좀 더 이제 요 얘기를 더 하면 아무튼 요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0년 전쟁 이후 나폴레온 전쟁 그 이후에 이제 그 인류가 이제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대량 학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차 대전으로 판명이 되는데 1차 대전에서 이제 한 수천만 명이 죽고 나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책 도구로 이제 많이 이용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그 국방부가 되죠. 그 Ministry of Defense가 되는데 1차 대전 전에는 이제 18세기에는 전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Ministry of War였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국익을 창출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많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그 대량 학살, 수천만 명이 죽는 이거는 뭐 누구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재앙이다 해서 이제 전쟁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제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이제 세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929년에 이제 그 대공황,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그 파시즘, 나치즘,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2차 대전, 그 이후에 이제 또 세계 재건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제 유럽의 부흥, 그 다음에 미소 냉전 체제,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의 심화를 속에서 이제 데탕트, 미중 데탕트,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의 멸망,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톱 과정에서 이제 소위 그 미국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이론가들이 주장했던 그 자유주의적 패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장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뭐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이론을 이제 하나하나 다 들면 뭐 그건 끝도 없는 거고, 아무튼간에 이제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통계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그 미국의 노력이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현상은 설명이 되지만 지금 전체를 보는 어떤 국제 정치의 맥락을 본다면은 아직도 이제 그것은 그 전체에 대한 부분적 설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국제 정치를 하나의 숲으로 본다면 나무에 대한 설명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국제 정치라는 숲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변치 않는 상수들이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제 국제 정치는 그 국제 기구론이나 국제 레짐론이나 국제 관계론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굉장히 그 낭만적인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비현실적이고 현장을 무시하고 팩트를 무시하고 굉장히 그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감성에 의존하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그 파시스트와 나치즘처럼 그런 이제 국가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로 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 마오쩌둥이나 스탈린처럼 그 인민민주주의를 통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전체주의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생존 본능, 권력 본능,
그 속에서 일어났던 지난 인류의 5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를 반영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형태의 국제 정치 또는 국제 관계로 인식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국제 정치의 그 독자적인 영역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그 하나의 그 전체적인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되는 그런 형식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평화라는 것을 무조건적인 평화라고 잘 봐요. 그냥 당위적인 것,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평화론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소위 생존과 권력 확대와 서로 간에 이제 과도한 경쟁과 그리고 때로는 협력이 일어나는 이제 국제 정치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쟁은 인정을 하되 다른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복종시키는 것은 방지하는 형태의 그 현상 유지, 이것이 이제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그 평화는 뭐냐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결국은 뭐 세계 최고의 국가 로마와 같은 또는 뭐 그 로마 이제 바티칸처럼 그 캐톨릭 그 어떤 제국 같은 또는 뭐 중국의 천하질서 같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제일 패권국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이제 강력한 강대국일 뿐이지 미국의 패권이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항상 국제관계는 서로의 기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미중 패권이 이제 논의되는 것처럼 또 그 전에 이제 미소 냉전이 있었던 것처럼 한 국가의 패권은 영속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게 기량작용에서 서로 간에 작동하여서 이제 번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라는 것은 결국은 지나친 현상 파괴에 대한 그 세력 균형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이제 현상 유지 상태에 있는 그 국제 정치의 관계를 그것을 이제 현상을 타파하려는 세력이 나온 것에 대한 소위 이제 집단적인 방어 또는 개별적인 방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력 균형을 통한 현상의 유지를, 그러니까 일종의 디터런스죠. 억지 정책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되는 일종의 갈등은 경쟁 관계는 있지만 지배 복종의 종속 관계는 없는 상태. 이것이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평화, 이거는 지금 국제 정치가 제가 얘기하고 설명하는 국제 정치의 원론에는 완전히 맞지 않는 정말 유토피안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정치를 이해를 하면 국제 정치에서의 평화의 유지는 아주 그 독특한 형태의 그 평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세력 균형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동맹 관계 또는 뭐 이런저런 뭐 군사적인 협력 관계 또는 이제 외교적인 견제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면서 그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안보 정책이 얼마나 이제 그 유토피아적이고 허상하고 몽상적인가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몽상적인 유토피아적인 그 국제 정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국가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강에 이제 둘러싸여서 지정학의 어떤 굉장히 운명적인 그 위협을 받고 있는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100년 세월에서 소위 대리전이라 할 수 있는 강대국 간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다 벌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배운 게 없이 아주 몽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어떤 평화관념을 갖는다는 것은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얘기를 한 게 국제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저의 이제 논쟁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라는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나무만 설명하는 이론적 베이스, 행태적인 과학적인,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이론에 근거한 이런 부분적인 현상 설명은 국제 정치의 숲을 얘기하지 못했다 하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걸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제 고대 국가도 있고, 중세 국가도 있고, 근대 국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국가도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굳이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제 근대 국가라는 것은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처럼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경제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상비군 제도가 이제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근대 국가의 네 개의 이제 조건인데, 현대 국가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근대 국가. 근대 국가의 유형은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소위 자코뱅이 얘기했던 하나의 집단주의적 전체주의. 이게 이제 크면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170년이 지나서 제5공화국 드골 정부가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안정이 되는데, 170년 동안 이제 프랑스가 보여준 과정에서 이제 하나가 튀어나온 게 이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정착될 때까지 그만큼 이제 힘들었고 오랜 이제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위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데, 훨씬 이전에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 인간의 어떤 소위 원시적인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이 갖는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려면 좀 더 훨씬 더 뒤로 가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해서, 역사 철학자로, 독일 역사 철학자로 유명한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책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책이 이제 The Origin of State, 국가의 기원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국가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 보면은 인간이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냥 모두가 다 평등하게 태어났고, 물론 힘이 좀 센 사람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은 출발점에서 한 사람은 이제 소위 부족장이 되고 한 사람은 노예가 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시 사회에서, 수렵 채취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하면, 이제 계곡이나 이제 물가에 가보니까 이제 가축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그걸 잡게 되면, 이제 그 업적에 의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의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돼서 이제 그 무리를 이끌면 그게 이제 소위 밴드가 됩니다. 무리. 무리들이 또 여러 가지 생겨서 무리끼리 이제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연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원시적인 부족이 됩니다. 부족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부족은 무조건 경쟁 부족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침략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척박하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그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부족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가야의 이제 뭐 육부족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부족장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소위 부족 연맹이 그게 이제 치프돔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고대 국가의 이제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부족장의 어떤 연합된 하나의 형태, 성업 국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 고대 국가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대 국가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유목민과 그 농경민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데 보통 그 지배 계급으로는 이제 유목민들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북방의 유목민들이 중국을 쳐내려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돼서 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못 살겠다고 또 북방으로 튀어가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북방으로 갔던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또 쳐들어와서 또 중국을 정복하고 일부는 남고 일부는 또 튀어나가고 한 게 이제 중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주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뭐 당나라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한족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하나의 이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화 속에서 이제 저쪽 그 동북 쪽에는 동북 공정이 있고 저쪽 서남 쪽에는 서남 공정이 있고 해서 이제 그 아무 유형이 없는 그 한족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역사 자체가 이제 유목민들이 쳐내려와서 나가고 쳐내려와서 나가고 한 그게 이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거대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질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걸 이제 그 뭔가 이제 좀 더 멋있게 신화적인 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이다 얘기를 하고 지금도 뭐 며칠 전에 시진핑 얘기하는 거 보면 위대한 중화 민족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용광로 같은 중국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천하 질서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고대사에서 나타났던 그 진실된 내용들은 많은 부분, 뭐 대부분 사라지고 전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중국의 천하 질서가 만들어지고 오늘날에 이제 시진핑이 지배하는 중국의 그 사회주의 그 형태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형태에서 본다면 고대 국가는 뭐라 그럴까 일종의 이제 그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업 국가로서 거기에 대한 소위 그 생존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돼서 이제 경쟁 관계를 이루고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중세가 되면은 이제 소위 그 저는 이제 뭐 그것도 한자라서 봉건이라는 말도 참 웃기는 건데 그 피우달리즘이 생기는 거죠. 이제 봉건 제도가 생기는데 그 봉건 제도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한 것처럼 큰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왕 혼자서는 이제 황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제후를 두고 제후 밑에 가신을 두고 해서 이제